안녕하세요. 대구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과학쌤 주예슬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 시간에 전기와 자기 단원에서 전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오늘 배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주제 먼저 볼게요. 오늘은 저항의 연결 방법이라는 내용을 배울 텐데, 저항은 지난 시간에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러한 저항은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고요. 요렇게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전기 배우면서 봤던 내용일 텐데 중학교 때는 어떤 내용까지 배우는지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전기의 각 요소들에 대해서 이런 물의 흐름에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를 비교해 봤을 때 각각을 무엇이랑 짝지을 수 있는지 한번 복습해 볼게요. 물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전기에서는 전하의 흐름이겠죠. 전하의 흐름 우리는 두 글자로 전류라고 했고 물의 흐름은 전류와 짝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려면요. 펌프가 물의 높이 차이를 만들어줘야 물이 흐를 수 있어요. 이러한 물의 높이 차는 우리 전기 회로에서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죠?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지가 무엇을 걸어줘야 된다? 전압을 걸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의 높이 차는 전기 회로에서 전압이라는 개념과 연결을 지을 수 있었죠. 나머지도 밸브는 스위치와 물레방아는 전구와 파이프는 전선과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류와 전압이라는 개념에 이어서 우리는 저항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저항은 지금 이 그림에서 구슬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못들에 의해서 잠깐 브레이크가 걸리듯이 전자가 이동하는데도 중간중간 원자들과 부딪히면서 이 전자의 이동이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는 저항이라고 하고 저항의 단위는 옴이라고 배웠죠. 전류, 전압, 저항 간의 관계를 나타낸 법칙을 우리는 옴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나왔다고 했으면 이 옴의 법칙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옴의 법칙을 이 그림으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짠! 네,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얘는 이름이 뭐예요? 볼트네요. 볼트는 무엇의 단위죠? 전압의 단위입니다. 얘는 지금 이름이 암페어예요. 암페어는 누구의 단위? 전류의 단위죠.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옴이네요, 이름이. 옴은 무엇의 단위? 저항의 단위죠.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암페어 친구, 전류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애가 있고 방해하는 애가 있어요. 전류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도와주는 친구는 누구냐면 전압이에요. 볼트 친구가 지금 전류를 열심히 밀어주고 있죠. 이 얘기는 전압이 세지면 세질수록 전류도 같이 세집니다.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죠. 이와 반대로 전류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죠? 저항, 옴 친구죠. 저항은요,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가 낮아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정리해보면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합니다. 이것을 정리한 법칙이 옴의 법칙이고요. 식으로 나타내면 전류는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 전류는 기호로 I, 저항은 R, 전압은 V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V는 R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I 곱하기 R, V는 IR이라는 식이 나왔죠. 이것이 뭐의 법칙?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이번 시간 내용을 나가기 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뭐죠? 우리 크리스마스 때 사용하는 꼬마 전구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두운 길거리를 밝혀주는 가로등이죠.
우리 이 꼬마 전구와 가로등은요, 둘 다 불이 반짝하고 빛나는 전구가 이어져 있는 모습인데, 이 두 개는 전구의 연결 방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뭔가 불을 밝히는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연결 방법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장식용 꼬마 전구와 가로등의 연결 방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번 시간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로에서 저항의 역할을 하는 친구는 전구입니다. 전구.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전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구를 이제부터 우리는 저항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렇듯이 전기 부품들은 각각의 저항을 갖고 있어요. 연결 방법에 따라서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나 전류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전기 부품이 필요로 하는 그 쓰임새에 따라서 연결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렬로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두 저항을 한 줄로 연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두 줄로 연결하는, 나란히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첫 번째,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은 저항의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직렬 연결이란 전지에 전구 여러 개를요, 끊어지지 않는 한 길로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저항의 병렬 연결 방법인데요. 그림처럼 전구 여러 개를 두 개 이상의 전선에 나누어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방법은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저항의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구를 이렇게 일렬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의 흐름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봤던 물의 흐름 모습이랑 조금 다른 거는요, 물레방아가 지금 몇 개예요? 물레방아가 두 개예요. 두 개가 일렬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전구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 그림이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직렬 연결의 특징은요, 화살표가 찝고 있는 두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가요, 어떨까요? 전류의 세기는 이 흐르는 물의 양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길이 하나니까 흐르는 물의 양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두 물레방아에 흐르는 물의 양은 같겠죠. 그러니까 직렬 연결 시에 전류의 세기는 각각 같습니다. 두 번째, 전압은 어떨까요? 전압이란 물의 흐름에서 물의 높이라고 얘기했는데, 물의 높이 같은 경우에 전체 높이를 이 물레방아 각각이 나누어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로에서도 전압은요, 각각 저항에 나누어 걸립니다. 얘가 6V라고 하면 각각이 3V, 3V 이렇게 나눠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직렬 연결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봐봐요. 물레방아 두 개가 있는데 내가 물레방아를 하나를 없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전체 물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직렬 연결은요, 전구 하나를 빼내면 남은 전구의 불이 모두 꺼집니다. 선생님이 이 전구를요, 하나를 뺐다라고 하면은 이 회로에서는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빼내면 얘까지 다 꺼집니다. 전구 하나를 빼내면 남은 전구의 불이 모두 꺼진다는 거, 직렬 연결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전선에 나누어서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오른쪽 그림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도 물레방아가 두 개인데 아까랑 다른 점은 두 개의 길로 나누어서 물이 흐르고 있죠. 이 두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같은 경우에는 물레방아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저항과 이 저항에 걸리는 물의 높이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죠? 그러니까 병렬 연결에서요, 이 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세기는요,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전구 하나를 빼내면 둘 다 꺼진다고 했는데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물레방아에서 하나의 물레방아를 내가 없앴어. 그러면은 이 전체 물이 계속해서 흐를 수 있을까요? 흐를 수가 있죠. 이 물레방아 하나 없어도요, 이 물레방아로 물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병렬은 전구 하나를 빼내도요, 남은 전구의 불이 켜져 있습니다. 남은 전구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흐르는 이 전류가 여기가 끊긴다고 해도 이쪽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병렬 연결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병렬 연결 시에 전류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묻는다면 전기 기구를 이 병렬 연결로 많이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전류의 세기가 증가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전기 기구라고 하면 우리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저항 같은 경우에 오른쪽 물의 그림에서는 물레방아가 비유하고 있었는데 물레방아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물레방아 각각에 걸리는 이 물의 높이는 다 같다고 했어요. 물의 높이가 형성되어야 물이 흐릅니다. 즉, 물의 높이가 얼마나 형성되었냐에 따라서 그 물의 양이 달라지는데 이 물의 높이가 다 걸려 있다는 뜻은 이만큼의 물이 다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요, 여기서 하나로 만나고 있는데 물레방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아지겠죠. 전기로 생각을 해봅시다. 전기 기구가 많이 연결되면요, 거기에 걸리는 전압만큼 다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이 전류가 다 합쳐졌을 때는 전체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전체 전류는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모두 합친 것만큼 흐릅니다. 그러니까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할수록 병렬 연결 시에는 전체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선생님이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항의 직렬 연결의 특징은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일단은 전류 세기는 다 같아요. 왜? 한 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물이 같은 양이 흐른다는 거죠. 전압은 나누어 걸립니다. 물이 높이를 나누어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 같이 켜지고 다 같이 꺼져요. 하나 필라멘트 끊겼어? 그러면 나머지도 다 껌껌해진다는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파가 직렬 연결입니다. 이와 반대로 병렬 연결은요, 나라도 살잡합니다. 많이 연결할수록 일단 전류 세기는 증가해요. 아까 선생님 열심히 설명한 것처럼 얘에 걸리는 전압만큼 전류가 흐르고요. 이 전기기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체 전류는 많이 흐릅니다. 그리고 전압은 똑같이 걸려요. 물의 높이가 똑같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꺼져도요, 다른 전구는 꺼지지 않습니다. 얘가 꺼졌어요? 그래도 우린 괜찮아.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는 나라도 살자파가 병렬 연결입니다.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전류, 전압, 그리고 요 특징까지 어떻게 다른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러한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은요, 각각의 쓰임새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들은 각각의 저항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요거 꼬마 전구와 가로등 같은 경우에 연결 방법 어떻게 다를까?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이거 뭐죠? 멀티탭이고요. 이거는 누전 차단기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직렬일까 병렬일까? 선생님이랑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장식용 꼬마 전구 같은 경우에 직렬인지 병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꼬마 전구를 켜기 위한 스위치는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기억해보면 한 개입니다. 스위치 한 개로 모두 같이 켜졌다가 꺼져요. 이렇게 모든 전구가 함께 꺼지고 켜져요. 그러면 이건 무슨 연결일까? 그렇죠. 저항의 직렬 연결의 예시입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은 모든 전구가 함께 켜지고 꺼지는 함께 살고 죽는 파죠. 이거를 사용한 예시가 한 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누전 차단기입니다. 집에 과도한 전류가 흐르면 누전 차단기가 팍 내려가서 모든 전기가 한 번에 차단됩니다. 이것이 직렬 연결의 쓰임새죠. 다음, 가로등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로등은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하나가 고장나면요. 나머지가 다 꺼지면 어떡해요?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가로등은 꺼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가로등은 병렬 연결의 쓰임새가 되는 거죠. 이러한 병렬 연결이 우리 주변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얘한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멀티탭이죠. 멀티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 연결된 전기기구 꺼도요. 나머지에 연결된 전기기구는 계속해서 켜져 있습니다. 전기기구는요. 각각 따로 켜거나 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병렬 연결의 아주 큰 특징이죠. 병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아까 전기기구가 많아지면 전류 세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고? 세집니다. 그것을 생각해보면 멀티탭에 우리 집 이렇게 막 많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과도한 전류가 흘러서 이 전선이 과열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된 전기기구들은요, 같은 전압이 걸리고 전압이 형성되면 그만큼의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이 선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각각에 흐르는 전류를 다 받고 있겠죠. 이렇게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하면요. 전체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니까 많은 전기기구 동시에 사용하면요. 센 전류가 흘러서 불이 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이 생각해 줘야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주의해야 되는 점입니다. 오늘은요, 저항의 연결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항의 연결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요 방법은 직렬 연결이고요. 요 방법은 병렬 연결입니다. 이 두 개는 각각의 특징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듣고 배운 내용은요. 따로 네이버 폼 오늘은 제출하지 않고요. 다음 강의에서 퀴즈를 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남은 수업도 열심히 듣고요. 그럼 선생님이랑은 내일 1, 2교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